네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상하 대표님이 부천역 상권에서 이상하 대표님이 부천역 상권에서 점포 개발을 한다라는 건 예, 부천역 상권에서 야들리에가 들어가기 적합한 매장을 찾는 거고, 그러니까 그쵸. 돌아보다가 그런 매장이 찾아지면 이상하 대표님은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매장을 야들리에 구매하는데, 본사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어, 야들리에를 대신해서 지금 점포 개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네, 당신이 운영하는 이 매장이 내가 찾고 있는 점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점포를 살려고 왔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이어로 영업할 거냐, 셀러로 영업할 거냐라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셀러로 영업하면 잡상위 취급을 받는다. 바이어로 영업을 해야 된다. 음, 그죠? 내가 네네네. 점포를 사러 간단 말이에요. 당신 점포에 야들리에가 적합하니 야들리에 본사에서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야들리에 본사에서 갔다는 얘기는 그 매장이 야들리에 적합하니까 야들리에서는 그 매장을 사는 거죠. 그쵸. 맞잖아요. 그죠? 네네네. 조건이 맞으면. 그래서 매장을 사러 가는 거라고요. 조건이 맞으면 이 매장 넘겨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냥 모른 체 하지 못해요. 왜냐면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일 거니까.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을 찾아가면 안 되죠. 그쵸, 그쵸.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을 찾아가서 점포 개발을 해봤자 점포를 넘겨줄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네, 바꾸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죠?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장사가 안 되는 매장 중에 우리가 원하는 스펙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 매장을 만약에 찾았다 싶으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점포 개발을 음, 하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이 매장이 내가 찾고자 하는 매장이니까 조건이 맞으면 넘겨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이 사람이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이면 네, 넘겨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사가 안 그렇죠.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실사가 시작돼야 된다고요. 실사가. 음, 예, 왜냐면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야들리에 적합한 매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소위 상권 분석과 입지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상권 입지 분석이나 입지 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거를 우리는 점포 실사라고 정의를 했고, 그죠? 네, 예, 그 예, 사람이 맞아요. 양해를 해줘야, 넘길 의사가 있다고 해야 우리가 실사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넘겨줄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넘겨줄 음, 의사가 있다고 하면 실사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 그 기간을 1주 내지 2주를 확보한다. 일주에서 이주. 네네. 실사를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사 들어가는 거예요. 실사는 누구하고 해야 되냐면 이상한 대표님 혼자서 하면 안 돼요. 실사는 본사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요. 소위 브랜드 네, 매니저나 본사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매장을 가장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본사나 브랜드 매니저일 테니까. 그렇죠. 음, 이해되셨죠? 그러고 나서 네네. 실사를 했어요. 정말로 그 자리에서 야들리에가 들어갔을 때 매출을 예를 들면 4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낼 수 있는 매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실사에 통과잖아요. 네네. 만약에 실사에 통과를 못하면요. 통과 못하면은 다른 걸 또, 그렇죠. 다른 접근을 해야죠. 다른 접근을. 어차피 여기는 야들리에로는 적합한 매장이 아닌 거잖아요. 실사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네, 그때 관계 구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컨설팅으로 끌고 가든 양도양수로 끌고 가든 아니면 야들리에로 업종 변경은 물 건너 갔지만 다른 그렇죠. 아이템으로 업종 변경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네네네.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계 구축을 해서 일단 실사까지 했다는 얘기는 몇 번 얼굴 봤다는 얘기잖아요. 관계 구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컨설팅으로 끌고 간다. 다행히 내 눈이 제대로 돼서 그 매장이 야들리에 적합한 매장이 돼서, 예를 들면 야들리에 거기다 매장을 내면 한 4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겠더라 라고 하면 실사에 통과된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운영할 사람을 찾아서 연결하는 걸로. 그렇죠. 음, 운영할 음. 사람을 찾아서 연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실사 결과를 그 매장에다가 소개하는 회장에 거죠. 알려줘야 된다. 왜 그렇죠?
실사 어, 결과를 그 매장에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비전이 있다는 것을 매장한테 알려줌으로써 이제 뭐죠? 매장 저걸 관계를 형성해서 이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마케팅이라든지 그분이 야들리에를 직접 하고 어,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들게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실사를 했냐면 야들리에 실사를 했단 말이에요. 야들리에 실사를 했는데 그 매장이 실제로 한 4천만 원 이상 매출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 왜 장사를 그만하고 싶었냐면 매출이 2천만 안 원밖에 안 나와서. 나오니까. 그러면 매출이 2천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이분은 가게를 접을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넘겨줄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들리에 가지고 실사를 해보니까 이 매장에서는 한 4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더라. 그 사실을 그분이 알게 되면 심리적으로 움직일 거다. 만약에 음, 그분이 심리적으로 움직이면 업종 변경이 되는 거죠. 업종 변경. 네, 그쵸. 업종 그죠? 변경. 만약에 네. 심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그러면은, 창업자 발굴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좋은 점포를 찾았기 때문에 매출이 한 4천만 원은 나올 수 있는 매장을 찾았기 때문에 점포 창업자 발굴을 하더라도 여러분 창업자 발굴을 하더라도 좋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창업자 발굴을 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광고를 내더라도.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광고 보셨죠? 이런 조건의 매장에서 야들리에 예를 들면 치킨집으로 창업하실 분 이렇게 광고를 낼 수 있거든요. 이런 요건.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써요? 실사를 해보니까 예상 매출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더라.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창업자 발굴이 훨씬 더 쉬워진다. 그래서 창업자 발굴로 가더라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업종 변경으로 이어지면 땡큐죠. 그쵸. 이게 점포 개발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설령 업종 변경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점포 개발이 정상적으로 되면 창업자 발굴은 훨씬 더 쉽다. 그죠?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상하 대표님의 그간 노력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좋은 점포가 찾아지면 야들리에를 거기다 매장을 내서 매출이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는 매장을 찾았다는 얘기는 만약 이상하 대표님이 그 부천역 상권에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그 전에 만나고 다녔다면 이 매장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도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쵸. 맞잖아요. 이게 관계 구축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움직였으니까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될 건데 그 지역에서 야들리의 매장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점포를 찾는 순간 그 매장을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은 머릿속에 더 많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거기다 여러분이 이제 협상 능력까지 있다면 협상 능력까지 있다면 저 같으면 건물주를 설득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건물주가 그 자리에 야들리에가 적합하다라는 걸 지금까지는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실사를 그렇죠. 해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도 그 자리는 야들리에에 적합한 매장이죠. 그리고 거기에 네네. 야들리에가 들어가면 공실로 나갈 가능성이 적어지겠죠. 네, 그럼 그쵸. 건물주한테 우리가 어떻게 제안할 수도 있냐면 보증금을 네가 내줄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음, 왜냐하면 그 자리는 야들리에가 들어가면 건물주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럼 예를 들면 보증금을 투자해 주면요. 월세 플러스 알파로 수입이 생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만약에 그 건물주가 거기에 오케이를 하면요. 시설 뭐죠? 변경 비용만 들여가지고 창업할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보증금은 건물주가 내주기로 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오픈한 매장이 어디라고 그랬냐면 저희 창업경신문 1층에 있는 김치찌개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음. 실제로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창업경신문에 있는 창업경신문 그 건물에 있는 1층에 있는 김치찌개가 그런 식으로 해서 기획이 돼서 창업자를
한 3천만 원, 3, 4천만 원만 투자하고 창업할 사람을 찾는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누가 창업했다고 했나?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그걸 누가 창업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가맹본부 직원이 창업했어요. 아, 남 안 주고. 왜냐면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그 예를 들면 그 직산업센터 1층에서 김치찌개 전문점을 30평이 넘는 김치찌개 전문점을 하는데 3, 4천만 원으로 창업을 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 그렇죠. 1층에서는 그렇게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획 능력까지를 가지게 되면 좋은 점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생산적인 설계를 할 수 있으면 창업자도 쉽게 찾지만 업종 변경 유도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진다. 여기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더 심각하게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투자 유치 개념을 접목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상하 대표님이 그 매장, 그 야들리의 매장에 적합한 그 매장의 오너였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그냥 술집이었어요. 술집. 네, 술집이었는데 우리가 점포 개발을 해서 야들리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술집일 때는 매출이 한 2천만 원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네, 그 이상하 대표님이 거기 주인이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야들리에를 여기다 야들리에를 넣으면 한 4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관심은 생겼어요. 여기까지 네, 이해되셨죠? 네네네, 근데 이상하 대표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없을 수 있죠. 그렇죠. 돈이 없으면 아무리 적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야들리에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겠죠. 네, 실제로 업종 변경 영업을 하면 이 경우가 되게 많이 부딪히거든요. 돈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몇 번 만나보고 돈이 없으니까 업종 변경 못 하는구나라고 돌아와 버리거든요. 음, 여러분 여기다가는 어떤 사람 붙이면 되는 줄 아세요? 그 바꾸는데 예를 들면 그 술집을 야들리에 매장으로 바꾸는데 예를 들어 한 4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럼 그 4천만 원 정도 투자할 사람 또는 2천만 원 정도 투자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상하 대표님하고 함께 그 매장을 업종 변경하게 만들면 돼요. 맞잖아요. 이상하 대표님 예, 돈이 없죠. 돈이 없어요. 없으니까 혼자서는 못 바꾸죠. 그러니까 예, 마음에 있어도 이걸 못 하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걸 네, 누군가가 바꿀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들어오면 되죠. 네, 이상하 대표님은 지분만 좀 나눠주면 되죠. 왜냐하면 보증금은 어차피 이상하 대표님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맞죠? 네네, 그러면 누군가가 누구한테 예를 들면 누군가가 3천만 원을 내고 들어와서 그 술집을 야들리에로 변경하는데 그 3천만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그 매장을 있는 그대로를 매각한다고 할 때 소위 지분 관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3천만 원에 대한 지분을 인정해주면 이상하 대표님과 그분이 함께 그 매장을 운영할 수 있죠. 음, 제가 조금이라도 틀린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물론 이게 말을 꺼내기만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얼씨구나 하고 달라붙지 않죠. 모든 케이스에 이런 얘기를 꺼낸다고 해서 누구든지 이거 너무 좋아요 하고 다 달라붙지 않죠. 중요한 건 확률 게임이죠. 그렇게 10개의 매장을 공략했을 때 실제로 몇 개의 매장이 그렇게 해서 성과로 나올 가능성이 크냐. 저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진다고 보는 거예요. 훨씬. 그래서 지금 2단계까지 오면 이게 절차가 꽤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해합니까? 이해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이 방법을 이상하 대표님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공인중개사들도 좀 활동하게 하자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들은 점포 개발이 본업이니까. 그렇죠. 그죠? 네, 공인중개사들은 점포 개발이 본업이에요. 물론 가맹본부 입장에서 점포 개발을 해본 일들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창업자가 창업을 할 때 점포를 찾아달라고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는 거니까 공인중개사가 그 창업자에게 점포를 찾아주는 행위가 뭐 넓은 의미의 점포 개발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그냥 비어있는 가게를 소개시켜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게 점포개발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적어도 우리하고 함께 일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그 점포개발 업무를 훨씬 체계적으로 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점포개발에서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겠죠. 음,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통해서도 돈을 벌고 그렇죠. 거기에서 가맹점 개설이 되면 가맹점 개설 네.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벌 수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양쪽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쭉 설명하는 줄 아세요? 이상하 대표님하고 대화하듯이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분들한테도 이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시키려고 앞으로 다른 분들도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점포개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난다고요. 아니면 가서 그냥 뭐라고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술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술집 가가지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장사 안 되시죠? 야들리에로 바꿔보실래요? 이렇게 영업을 하거든요. 장사 안 되시죠? 야들리에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그럼 장사가 잘 될 건데 이게 뭐냐면 셀러로 영업을 하는 거라고 셀러로. 야들리에를 팔고 다니는 거예요. 잡상인 취급이에요. 열이면 아홉이 잡상인 취급이에요.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바이어로서 영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바이어로서. 그게 제가 얘기했던 셀러로 영업할 거냐, 바이어로 영업할 거냐. 바이어로 영업을 해야 잡상인 취급을 훨씬 덜 받는다. 여러분 원래 바이어가 갑인 거거든요. 거의 모든 거래에서 바이어가 갑이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네네네.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공인중개사한테도 이 프로세스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죠? 여러분도 이 프로세스로 해서 더 좋은 점포 개발을 할 수 있고 점포 개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과 관계 구축도 되고 그죠? 업종 변경도 많이 나오고 좋은 점포도 많이 나오고 좋은 점포가 나오면 매력적인 점포가 나오면 창업자를 찾는 광고가 쉬워지고 그죠? 창업자 발굴이 쉬워지고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 음. 이해되셨죠, 이상한 대표님? 네,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셨잖아요. 잘못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자, 다른 분들도 지금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이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제가 얘기하는 점포 개발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점포 개발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지역본부 그리고 국세일보 부동산센터 또는 소속 컨설턴트 심지어 더 넓게 가면 전문 기자들 중에서도 뭔가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 그죠? 전문 기자들은 원래는 컨설턴트는 아니잖아요. 전문 기자들은 컨설턴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전문 기자들 중에서도 뭔가 알바처럼 용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정도 점포 개발은 상권 하나만 부여해주면 실천해 볼 수 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점포 개발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맹본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음. 그죠? 이 시스템이 돌아가줘야 돼. 이 시스템. 자,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저희가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를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점포개발이라고 하는 업무가 기본 전통적인 업무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는 공인중개사가 적어도 저희와 손을 잡은 공인중개사가 이 방식으로 점포 개발을 더 체계적으로 하게 만들어서 공인중개사 여러분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가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부동산 수수료에 욕심을 내면 그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가맹본부가 주는 수수료를 나눠 갖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까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매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가 이런 방식의 점포 개발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게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의 가장 중요한 차별점이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 주 국세일보 부동산 센터 설명회에서부터 강조를 해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 전문 공인중개사가 이제 의미 있어진 거예요. 창업 전문 공인중개사이어야 창업자들의 점포 개발, 가맹본부의 점포 개발을 도와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솔직히 이상하 대표님, 이상하 대표님이 아까 이제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잘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작정하고 이 프로세스를 쭉 질문하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죠? 네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봤으면 이제 이 누군가가 이 내용 점포 개발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물론 뭐 전부 볼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이제 딱 그 부분만 컷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화면을 쓸 수 있잖아요. 교육용으로. 그러면 네. 점포 개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아직까지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점포 개발에 대한 개념을. 사실 여러분 이게 가맹본부 점포 개발의 전형이에요. 이게 교과서라고요. 가맹본부 점포 개발을 하면서 날마다 부동산만 쫓아다니면 아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음. 실제로 더 좋은 매장을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특정한 상권, 막 가산동에다가 매장을 하나 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천역 상권에다 가맹점을 어차피 하나 내야 되는데 왜 부동산 매물 중에 찾냐고요. 더 포괄적으로 찾아야지. 왜냐하면 나는 좋은 점포를 찾아야 되니까, 본사 입장에서. 그래야 그게 가맹점주에게 이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그렇죠. 방법의 점포 개발이 실제 프랜차이즈 점포 개발의 교과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맹본부를 도와줄 게 많아지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브랜드 매니저로 움직일 때 이게 이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상하 대표님이 전에 어디 한번 찾아갔었죠? 그 최선당을 한번 네, 최선다. 찾아갔었잖아요. 그죠? 네네. 그 예를 들어서 최선당에서 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다. A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최선당에서 만든 A라는 브랜드를 도와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아이템도 등록해주고 뭐 이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상하 대표님이 만약에 그 최선당 A라는 브랜드하고 계약이 되면 그 브랜드의 브랜드 매니저는 이상하 대표님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그 이상하 그쵸. 대표님이 다른 지역은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지만, 이상하 대표님은 그 A라는 브랜드의 브랜드 매니저니까 이상하 대표님은 지역을 안 가리고 점포 개발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 대표님이 부천에서 활동하니까 부천에서만 점포 개발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최선당을 지금 그러니까 A라는 브랜드를 도와주고 있는 브랜드 매니저란 말이죠. 이상하 대표님은. 이상하 대표님은 부산 가서 점포 개발을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의 브랜드 매니저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네네. 이 점포 개발만 제대로, 이 점포 개발 방법만 가지고 이 본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가맹본부 설득이 안 되겠어요? 가능하죠. 내가 점포 개발 도와주겠다는데, 내가 점포 개발로 가맹점 영업 도와주겠다라는데 나 하나만 움직이더라도 그 사람들 12만 원 내는 게 일이겠어요? 12만 원은 거저죠, 거저.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맹본부를 만났을 때 12만 원을 받아내는 건 사실은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라고요. 그 메커니즘만 돌아가면. 그리고 이상하 대표님이 그 방식으로 몇 개 상권에서 성과를 내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브랜드로 같은 방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두 개의 상권 또는 세 개 정도 상권에서 가맹점 개설 작업이 실제로 성과를 냈다. 그럼 이상하 대표님이 다른
컨설턴트들한테 요구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죠. 훨씬 더 네. 떳떳하게. 왜? 내가 성과를 냈으니까. 그죠? 네네. 16개, 21개의 지역본부한테 내가 A라는 브랜드로 이런 성과를 냈으니 21개의 지역본부가 좀 움직여 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네. 이상하 대표님이 그 A라는 브랜드의 브랜드 매니저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브랜드 매니저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이 가맹본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무슨 뭐 광고 올려주고 이것도 있지만 광고도 올려주고 기사 올려주고 뭐 창업 마켓에다가 창업 제안서도 올리고 설명회도 올리고 창업 아이템에 올리는 것도 해줘야 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방법 하나만 가지고도 그 가맹본부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제가 더 요구할게요. 본사 직원들에 대한 훈련까지. 음, 이 점포 개발 방법은 그 가맹본부 임직원들도 실천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 그렇잖아요. 브랜드 매니저도 실천하고 있는데 지네 직원들이 실천 안 하면 어떡해. 근데 왜 가맹본부 직원들이 그걸 실천 못 하는 줄 아세요? 이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려줘야죠. 그렇죠. 점포 개발 프로세스를 알려줘야죠. 그래서 그 가맹본부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도 점포 개발해서 성과를 내버리면 브랜드 매니저 떨궈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점포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과 사실상 브랜드 매니저, 소위 우리 협력회원 제도, 협력회원 제도의 회원 모집이 이 무기로 사실상 얘기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령이 있으면 추가적인 활동비를 더 받아낼 수도 있어요. 이 A라는 프랜차이즈가 인력도 별로 없고 내가 이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활동비를 한 2, 300만 원 정도는 받아낼 수 있겠다. 그러면 추가적인 계약 하시면 돼요. 그게 프리랜서 본부장들의 원래 방법 아닙니까? 프리랜서 그렇죠. 본부장들 다 그렇게 가맹본부들하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고 셌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는 하나 두 개만 가지고 가도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단 말이죠. 수익 창출이. 거기서 이제 성과까지 나오면 땡큐죠. 그죠? 성과까지 나오면 억대 연봉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 프로세스가 돌아가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우리 소속 컨설턴트와 함께, 부동산 센터와 함께, 지역본부와 함께, 심지어는 전문 기자와 함께 추가적으로 그것만 할 사람을 모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상하 대표님이 A라는 브랜드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성과를 직접 냈다. 이 방식으로 점포 개발을 해서 성과를 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가맹본부한테 여기에만 이런 방식으로만 활동할 사람을 몇 명 더 모집하자. 프리랜서로 이렇게 제안을 해도 이 사람들 움직일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점포 개발, 점포 개발, 점포 개발을 강조했던 건 바로 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 작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 모델.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브랜드 매니저로서 가맹본부하고 연을 맺으면 몇 개의 가맹본부와 연을 맺으면 그 가맹본부를 위해서 해줄 일은 그 다음에 얼마든지 뭐 지난번에 월간 세금 박살을 활용하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가맹점들을 예를 들어서 전문 기자로 만들어서 SNS 마케팅을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또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프랜차이즈
본사를 도와주고 싶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본사를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회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까지 움직이겠다는데 제가 왜 못 도와줍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맹본부를 진짜로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오늘은 일단 그게 여러분들에게